예, 경북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. 국가재정정보원 관련해서 여당 의원님 질문하고 원장님 대답하는 게 굉장히 분위기가 으스스합니다. 이게 이제 상식선에서 보니까 검찰의 수사 내용이 전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지 수사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고받고 있는 건지,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재훈 원장님께서는 이게 수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일관된 답변 자세였는데, 상당히 수사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전체적인 느낌이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상식선에서 이렇게 질의 답변이 갔다가 뭐 오고 가고 해야 됩니다. 근데 상식선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대부분의 기자들이나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에 방어벽이 쳐 있지 않아서 그게 이제 접근하는데 고의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했든지 간에 뚫렸다.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로 국가가 보호해야 될 남북 관계나 뭐 외교 문제나 국정원 관련이나 이게 기밀이냐 아니냐 하는 게 관심이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국가재정정보원이 어떻게 이 보안망을 치고 다시 이렇게 명예를 회복해야 될 거냐,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순리일 겁니다. 근데 이게 처음에 되었을 때 이게 한번 보면은 저게 이제 심재철 의원실하고 이 국가재정정보원에 계시는 분하고 제일 처음에 이제 주고받은 통화 내역을 공증을 받아서 검찰에 제출한 내용입니다. 최승림 팀장 같아요. 이 내용 알고 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이분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, 그래서 처음에는 프로그램 오류를 인정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뭘 보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프로그램 문제 오류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한 일주일 지내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해킹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. 해킹 주장을 하는데, 오늘 또 이렇게 이 여당에서 모셔온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 김성주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겁이 나는 게, 우리는 상식으로 보면은 이게 비밀이고 경고가 있고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게 해킹인 줄 알았는데,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네 죄는 네가 알고 알아서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. 이게 상식과 안 맞고, 그러면 이거는 5천만 전부 다가 해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다. 굉장히 자의적인 규정이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이게 이제 프로그램 오류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통화 내용도 통화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내부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뭐 이게 김재훈 원장님이 뭐 이 얘기를 하니까 밑에서 보고서를 올렸겠죠. 아마 부총리한테도 이게 올라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. 시스템의 과부하 발생 원인으로 분석한다. 그 과정에서 이상한 로그를 인지를 했다. 그 백스페이스를 두 번 툭툭 치니까 지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. 그 백스페이스 키 연속 입력 시 다른 사용자가 권한의 보고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. 하고 내부 보고서예요. 이게 내부 보고서. 이게 그 다음에 해킹으로 번져나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왜 들어왔느냐 하는 게 아니고, 들어갔을 때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문이 있든지 못 들어오게 아주 방화금을 쳐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든지, 네가 권한이 없는 걸 잘 알고 들어오지 말았어야 된다. 이거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. 예? 그 다음 한번 봅시다. 그 다음에 이게 보호받을 뭐 이렇게 기밀이냐. 정보공개법에 보면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.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게 어떤 경우냐.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이런 거 해가지고 공개했을 때
굉장히 재판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. 이런데 그때는 진행적인 재판도 아닌 겁니다. 아닌 사항인데 그걸 뭐 이렇게 미리 이게 뭐 나중에 이제 고발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됐을 때는 저조항이 되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누구든지 뒤가면 모르고 뒤갔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 한번 봅시다. 또 국가정보원에서 디브레인 자체는 주요 보안시설로 이걸 지정을 해놨어요. 그런데 심재철 의원이 들어간 올랩이라는 거는 아무 지정이 없는 겁니다.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김광림도 들어갈 수 있고 추경호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.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디브레인 정보같이 지정을 해놨어야 되죠. 이거 지정 안 해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해킹할 때 보호막을 쳐놓는 그걸 아직 원천적으로 포기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. 만약에 그 이 차관이 지난번 나오셔가지고 국가 안위가 달렸다고 얘기하면서 업무 추진비 카드 뭐 문제 이거는 뭐 카드 사용했는 것을 찾아 들어가면은 정보가 누락되고 무슨 정보기관의 사이즈가 뭐 공개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정은 우리 원장님도 예산실 재정 잘 알지 않습니까? 그죠? 저도 30년 이상 재정관계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. 기밀사항이면은 업무 추진비 쓰면 안 돼요. 뭘 써야 되느냐? 특수활동비, 특활비 써야 되는 겁니다. 특정 업무비 써야 되는 거고 업무 추진비는 뭐 하느냐? 오늘 내가 가서 김정우 의원 만나고 누구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녁에 이렇게 먹였으면 결제도 받고 난 뒤에 쓰는 거예요. 그게 무슨 이게 기밀비입니까? 이걸 가지고 엮어 넣을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너무 크게 정부 여당이 청와대가 판을 키운 겁니다. 지금은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? 예, 그 팩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하고요. 아니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짧게 어쨌든 뭐 전체적인 질의가 있었으니까 짧게 한 말씀 하시죠. 네. 네, 처음에 우리 그 최승림 차장이 전화했던 부분도 이 최초에 전화했던 것은 아니었고요. 이거보다 20분 전에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. 그날 전화가 2번 있었는데 녹취록은 2번째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나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 자체가 업무를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었고요. 첫 번째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것 같은데 혹시 다운로드를 받으셨느냐라는 질문에 요지를 했는데 본 적도 없고 받은 적이 없고 혹시 다른 직원이 받으실지 모르니까 보고 연락을 해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연락이 없어서 로그 기록으로는 아니요.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로그 기록으로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이 직원 생각에는 혹시 이 자료가 받았는데 부인을 하니까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나가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약간의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두 번째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맞지가 않고요. 녹취 경위가 좀 다르다는 거고요. 네,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근데 다 이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네.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다 드리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. 정리해 갖고 좀 오해가 되는 부분은 따로 말씀을 좀 보고 드리세요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다음